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이상현입니다. 예, 마지막 발표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정호 박사님께서는 국내 그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이 어떤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발표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런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이 혁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량을 지원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지원하는 공부적인 측면에서 국내 지식 서비스 산업의 그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먼저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의 개념과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 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 그리고 국내 지식 서비스 산업의 현황, 그리고 이 지식 서비스 사업체들의 혁신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앞에 나온 그 통계 기반으로 어떤 정책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크게 5가지 목차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식 서비스 산업이 실태조사라는 통계는 2019년도에 1차로 공표가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2차로 공표가 되는 아주 프레시한 통계입니다. 근데 1차와 요번에 이제 발표된 통계 간에는 많은 이제 차이가 있고요. 1차 때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해서 거의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수준으로 요번에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식 서비스 산업에 붙는 지식이란 부분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식 자체가 추상적이고 또 거의 모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을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 지식 서비스 분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B2B와 직결된 사업 서비스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먼저 그 지식 서비스 산업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나가기 위해서 산업 분류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좀 정교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페셔널 지식 집약 사업 서비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전문 서비스, 예를 들어 이제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하고요. 또 테크놀로지컬 지식 집약 서비스, 과학 기술 지식이 활용되는 부분, 그다음에 컬처럴 지식 집약 서비스, 그러니까 창의성과 문화 지식이 관련된 그런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OECD의 경우는 이 지식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포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R&D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분야, 그리고 ICT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높은 분야, 고급 인력의 투입 비중이 높은 분야, 이 세 기준을 통해서 지식 서비스 부분을 식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혁신 활동들을 수행하고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리뉴얼 지식 서비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혁신을 지원해주는 부분, 루틴, 기존의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법규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활동들, 이렇게 이제 유형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정의 내리기가 이제 모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때그때의 정책과 목적에 따라서 지식 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서 최초 그 지식 서비스라는 그 개념이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그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이 활용의 방점이 찍힌 상태로 정의가 제시됐습니다. 이후에 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제시된 지식 서비스 개념은 그 지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창출하는가, 생산과 가공이라는 부분도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이어서 12년도에 이 정책 발표를 통해서는 지식의 창출, 지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합 단계로까지 확장되는, 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지식 서비스 산업의 개념과 범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담아낼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1차 실태조사 그 결과에서는 11개의 업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좀 많았어요. 광범위한 범위가 지식 서비스 분야인데 11개 업종의 대표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요.
현재 산업발전법의 부칙 2를 통해서 총 36개의 지식 서비스 업종이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보면 총 77개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그룹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저희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그룹핑을 했는데요. ICT 지식 서비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수요 산업,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를 수요하게 되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주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제공 지식 서비스, 그러니까 창의적 역량을 통해서 수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주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수요 기업이나 수요 산업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전문 지식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그룹핑을 했고요. 산업발전법에 잘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총 36개 중에 부가가치 창출 역량이라든가 또 R&D의 비중, 또 파급 효과,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넣어서 총 34개 업종을 식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발표드리는 현황 실태 조사의 결과는 여기서 보여드린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제시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의 그 역할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분석을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워낙에 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이 생산성,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부분이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비스 산업에서의 생산성은 OECD 36개국 중에 28위로 측정이 되고 있고, 또 제조업과의 노동 생산성 격차는 비교 대상 34개국 중에 거의 마지막 순위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냅샷으로 봤을 때 19년 기준의 우리나라의 현황이고요. 이 생산성을 의미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고용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가. 먼저 그 고용 부분을 보면 도소매라든가 숙박 등 이 저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는 많이 차지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면 생산성을 높이려면 상대적으로 그 분자에 해당되는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실질 이 부가가치 비중, 이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실질 부가가치 비중이 약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결국은 이제 R&D 또는 서비스 R&D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맨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R&D 역시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지식 서비스 산업은 솔루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인데요. 지식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R&D 수행의 주체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새 뭐 서비스 R&D에 대한 중요성과 많은 연구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R&D와는 순서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어떤 아이디어가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에이션 단계, 그리고 그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는 단계, 또 그 개념화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이를 사업화로 연계해준 이 전 과정이 서비스 R&D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지식 서비스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파급 효과 측면에서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또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지식 투입이 1% 증가됐을 때 부가가치가 약 2.4에서 2.6% 상승한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서 제조업의 가치 사슬 고도화가 가능해지고요. 이는 또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파급 효과 측면에서 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는 또 주요한 분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로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 부분의 강화를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생산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체 분포인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지식 서비스 사업체 수를 추정한 결과로 약 14만 7,116개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체 이 분포는 주로 전문 지식 서비스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발견됐고요. 전체 사업체 수 중에 약 72.8%가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종사자 분포와 이제 사업체 규모인데요. 10인 미만의 사업체 수가 약 8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체 수는 약 0.3%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들이 전체 지식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25%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영세한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를 보이는데요. 지식이라는 부분은 규모의 경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한계 비용이라는 게 거의 들지 않고요.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의 규모라기보다는 그 사업체 자체의 혁신 역량, 지식의 창출 역량 또는 활용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지식 서비스 산업의 규모인데요. 이제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311조 6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우리나라는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지식 서비스 분야의 그 사업체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합계로 보았을 때에도 전문 지식 서비스 분야 시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업체당, 사업체당 평균 그 매출 규모로 봤을 때에는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전문 지식 서비스의 평균 업체당 가져가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오고 ICT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식 서비스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식 부분과 비지식 부분을 비교했는데요. 인건 비율과 영업이익률 전부가 비지식 분야보다 약 2배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이 고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임금과 또 높은 그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력 규모 및 수급인데요. 전체 종사자는 약 148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 중에 98.4%가 상시 종사자로 파악이 됩니다. 매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한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적정 인원 대비 현재 인원 비율이 약 95.6%, 거의 대부분 자리가 다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구성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식 서비스 사업체들은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경영 지원이라든가 고객 지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연구개발, 그러니까 혁신과 직결되고 있는 연구개발이라는 부분이 구성비가 16.9%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별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빈 일자리는 전문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찾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전문 지식 서비스 분야 중에 영업 마케팅 분야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의 주요 고객입니다. 거래 유형별로 봤을 때 B2B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이 6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가 그 다음으로 높은 약 20.6%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B2G,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조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11.7%,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 거래는 전체 거래의 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요. 특히 전체 사업체의 97.8%는 해외 진출 경험이 아주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산업별 이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객 비중을 보시면 아마 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부분이 약 2배 정도 더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제 구체적으로 각 업종에서 어떤 부분이 수요가 많은가를 파악을 했는데요.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색깔을 좀 칠했는데 공학기술 기반 지식 서비스라든가 연구개발 지원 지식 서비스, 그러니까 설계, 기술 개발, 공정 개선, 공정 설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조 혁신과 관련된 부분,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집중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비스업 경우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처럼 경영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수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또한 ICT 관련된 부분도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의 창출. 저희가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의 혁신 역량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2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지식 서비스 사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창출된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역량은 어떤가, 이렇게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식 서비스 사업체의 그 혁신 활동과 혁신 역량을 이제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지식의 창출 관련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이 아마 직결돼 있죠. 근데 전체 사업체의 14.4%만이 연구개발 활동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창출이 지식 서비스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규모로는 이 지식 서비스 사업체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총액은 약 23조 4,778억 원. 업체당 평균으로 보자면 약 11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신 관련 지식 서비스 부분을 보시면 평균 연구개발 규모가 매우 크지만 전체 연구개발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이 부분은 몇 개의 큰 사업체가 전체 연구개발 평균 액수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11억, 업체당 11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왜곡 현상을 제외하면 약 4억에서 5억 정도가 평균 연구개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크게 2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지식 서비스 사업체의 자체적인 그 내부 혁신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수요 기업 또는 수요 산업을 지원해주는, 혁신을 지원해주는 부분. 그렇게 2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 서비스 사업체의 내부 혁신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품 및 서비스 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품질 개선과 관련된 이 서비스 혁신 가장 많은 그 비율을 보였고, 만족도도 그 부분에서 가장 높았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화, 그리고 어떤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서 제품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서비스 R&D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과 관련된 혁신 수행은 비율이 낮고요. 또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만족도가 낮고 수행 비율도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과 관련해서는 근무 환경이라든가 조직 문화의 개선, 또 기업의 외부 인지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혁신 수행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족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식의 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 협업,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만족도가 높게 이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 만족도가 이 협업과 관련된 부분에 높은 것으로 봤을 때 개방형 혁신이라든가 혁신을 위한 협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을 수요하고 있는 그 수요 기업과 사업체의 혁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부분인데요.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 품질 개선이라는 부분,
이 부분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그 난이도는 높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혁신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지식 서비스를 수요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반면에 또한 신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외부 이 사업체라든가 또 산업의 이 혁신을 지원해주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기존에는 난이도가 낮은 부분으로만 외부 혁신을 이제 수요를 했는데 점차 핵심적인 부분으로도 외부 역량을 통한 혁신이 진행되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현재 저희 통계가 어떤 이제 다이나믹을 포함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섹션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다음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식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 흐릿한 부분이 제조업에서 지식 서비스를 이제 수요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품질 개선이라든가 생산성 증대와 관련해서 수요 비율이 높았고요. 또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이제 이 실태 조사를 통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서비스 R&D 부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이 지식 서비스에 대한 이 도움을 받아서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높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함에 앞서서요. 우리나라 지식 서비스 사업체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혁신 활동 저해 요인을 이제 분석해 봤는데요. 수요의 불확실성, 또 시장 기술이라든가 이 시장과 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구조, 또 이 정부 지원의 불확실성, 이런 이제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문제들을 가장 큰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핵심 인력의 잦은 이직, 이 부분을 가장 높은 혁신 활동 저해 요인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밑에 푸른색으로 박스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라든가 협력 파트너가 없다라든가 스스로 평가하기에 혁신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혁신 저해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면 혁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이 사업체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 차원에서 요구되는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이제 시장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세제 금융 지원 또 이 사업화로 연계해주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역시 인력 양성도 지원해달라라는 부분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라든가 지원이라는 부분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현재 많은 정책들이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좀 차이가 나는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지원 방향을 한번 제시를 봤는데요. 먼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식 서비스 사업체의 R&D 수행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지식 창출이 많이 낮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보완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방법은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유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즉 수요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해 주겠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B2G와 관련된 이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11.7%라고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초기 안정적 수요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은 정책적인 요구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재권 침해 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라거나 지재권과 관련된 까다로운 등록 절차가 아주 높은 비율로 좀 컴플레인 요소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방향으로 개방형 혁신 및 서비스 R&D 지원을 이제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 역시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이라든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강화돼야 되겠다라고 좀 강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식 서비스 사업체들의 이 디지털 전환 수준 내지는 이 정보 시스템 구축 수준을 보았는데요. 가장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정보화 도입 단계, 이 부분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PC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단계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고, 단위 정보화는 부서 차원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고, 통합 정보화는 ERP 등을 통해서 전사적인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많은 연구에서 얘기하는 개방형 혁신이라든가 기업 간의 어떤 협업 활성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저조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협업 파트너라든가 필요한 그 시장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될 듯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잦은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인데요. 첫 번째로는 뭐 이번 이 포럼에서도 통계 기반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추적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인증, 경력, 라이선스 이런 제도적인 차원과 함께 같이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혁신 성과가 창출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약 30%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유인 자체가 지식서비스 사업체 그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낮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관심 분야이기도 한데요. 지금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든가 이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식 서비스 관련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정책 지원 방향을 네 가지로 한번 축약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